복원 후에 또 복원하고 재수술하고 또 복원하고 이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주변 해부학적 구조를 건드는 또 다른 성형외과적 수술을 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복원 수술을 빈번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트임 흉터인 것 같아요. 복원을 하셨던 분들한테도 왜 복원 수술을 받으셨어요? 라고 여쭤보면 뭐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죠. 비대칭이 있다, 흉터 때문에 그렇다, 아니면 너무 많이 트여서 좀 느낌이 좀 안 좋았다, 그렇게 해서 뭐 한 차례 복원을 했다고 치면 이게 쌍꺼풀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. 주로 이제 하안검 쪽에 세로로 긴 흉터가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봉합도 잘 되고 원래 막힌 눈으로 바뀌었는데 안쪽에 코에 가까운 쪽으로 묶어 놓고 복원을 한 부분이 있는데,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자꾸 넓어지거나 그 주변 피부가 자꾸 위축이 오면서 얇아지는 거죠. 그래서 원래 피부의 두께 안에서 잘 보이지 않던 봉합 부분이나 안쪽으로 당겼던 부분들이 피부 위로 밀고 올라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복원 흉터들이 생기면 일단 제가 걱정하는 건, 이 사람이 지금 피부가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어디서 갖고 오고 하지? 이제 이 걱정이 첫 번째고, 그러니까 이거는 복원 횟수가 많을수록 이런 일이 많아요. 두 번째는 이분이 앞트임만 한 게 아니죠. 쌍꺼풀 수술도 같이 할 때가 많고 코 수술도 많이 하시니까 앞트임을 먼저 하고 1년 있다가 코 높이는 수술을 했는데,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에 앞트임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제 앞트임 복원을 했는데,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예전 했었던 모양 그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안 딸려오는 거죠. 그래서 간신히 묶어놨는데 이제 묶은 자리들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살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얇아지니까 되게 보기 싫게 푹푹 파여 보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이런 경우엔 당장 어디서 갖고 올 피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그냥 피부 자체로 채워놓고 피부 재생을 많이 시켜서 이걸 좀 덮게끔 하는 치료로 가야지 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. 무조건 리쥬란 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일단 유착점을 좀 찾아서 그쪽에서 어떻게 공간이 마련이 되는지 이제 그런 시도를 많이 하거든요. 거기서 조금이라도 끌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여유를 더해서 피부가 제대로 좀 차올라오게끔 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. 근데 복원을 하면 할수록 그런 병변이 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. 그리고 환자 피부가 좀 얇거나 예민한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. 그래서 눈 앞머리에 가까운 해부학적인 구조들은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같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 드리고요.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새살침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그거 하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긴 해요. 왜냐면 그거는 이제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치료긴 한데 이미 막 주변에서 당길 만큼 당긴 상태에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는 게 아니라 가장 여유가 있거나 만만한, 오히려 좀 불필요한 부분에 콜라겐이 자라거나 해서 한쪽은 튀어나오고 한쪽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되는 것도 많이 보니까 실제로 그런 치료가 좀 효과를 잘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복원 후에 또 복원하고 재수술하고 또 복원하고 이것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두 번째는 주변 해부학적 구조를 건드는 또 다른 성형외과적 수술을 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렇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냐, 뭐 그건 아닌데 어쨌든 환자가 좀 겪어야 될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돼요. 그런 것들 감안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눈매를 갖기 위해서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